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좀 약간 항의성 리포트인 것 같아요. 반제토체를 지킨 남자. 그래서 저는 벚꽃이 피면 한번 사볼만 하다. 벚꽃이 피면. 네. 안녕하십니까, 랭킹쇼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증권사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께서 정말 관심 많아하는 종목들 어떤 게 리커버가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3시 6분 현재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5.6%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최근에 한번 이번 주에 올랐다가 맞죠. 그거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냉탕 온탕을 지금 온탕 냉탕이네요. 네, 이 정도 거의 끓는 물하고 거의 빙하수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메탈 가격입니다. 네. 리튬도 리튬 네.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원자재에 대한 그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에코프로한테 계속 악재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고자산 손실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하는 기업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악재는 아니에요. 대신 그게 올라가면 네. 또 재고자산 또 평가 이익도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떨 때는 그거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피해가 되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양극재 기업들이 상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 자체가 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판가 ASP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또 영향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를 들어 배터리 양을 팔아도 그렇죠. 개수를 팔아도 네. 양극재를 팔아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금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옛날처럼 많이 치고 올라가진 못하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메탈도 그럴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 소재들이 네. 대체적으로 같이 연동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상반기 때 같은 원래 상반기 같은 그런 리튬의 상승세가 아예 없을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더 그때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하향 안정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처럼 급격한 하락은 안 나오겠죠. 최근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바닥에서 좀 밑으로 깔리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리튬을 파는 사람들도 자기들 우리 흔히 말해 마진이 남아야 팔잖아요. 남아야 팔죠. 예, 근데 지금은 그 밑으로는 안 팔겠다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지금 일단은 하향 안정화 시키고는 있다.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이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 아니면 뭐 칠레 이런 쪽에 염호 쪽에서 나오는 리튬이 본격적으로 또 그때 또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전체 배터리 쪽에 영향을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영향을 줄지는 그때 나와 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리튬이 생각보다는 좀 양이 많아진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오늘 방송은 질문을 미리 만들어서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보면은 비상장 법인들이 있는데 실적이 부진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뭐 업황 자체가 다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악재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그룹사들, 계열사들이 특별하게 뭔가 이제 이 2차 전지에 연결고리가 없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 다 2차 전지랑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쵸. 같은 업황을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홀딩스의 또 주가 자체도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하면은 또 전기차라도 엮이니까 수요가 요즘 전기차 수요가 많이 좀 둔화되고 있다. 뭐 미국에서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악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전기차 앞으로 더 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잘 안 산다니까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들어서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제가 여러 뭐 TV 방송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캐시메이커 채널이죠. 그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상반기 때 또 이제 배터리 기업들,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네네. 배터리 재고를 좀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발주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여유가 있네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게 대부분 이제 바인딩 계약이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다 일정 수준까지는 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계약 때 있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좀 빨리 가져가고 뭐 좀 늦게 가져가고 차이니까 지금은 이제 미리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구간. 그다음 또 하나는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왜냐면 전기차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비싸잖아요. 뭐 그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금 마진율이,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대중화가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라인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거는 또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이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전기차 산업이 뭐 성장이 꺾였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기운 것 같고. 그렇죠. 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요가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몰랐던 회사인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SK 이노베이션인 줄 알았다가 계속 봤었는데 근데 여기도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다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는 보면은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뭐 호수도 있고 뭐 다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땡겨온대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뭐 그런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뭐 니켈 광산 관련 투자도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다운스트림인데 점점 더 업스트림 쪽까지도 자기들이 이제 발을 넓히고 있는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쓰신 분이 김현수 애널리스트인데 시장 격언 중에서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입장료다 뭐 이렇게 이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분은 하지만 버블 상태에서는 입장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라고 생각해 본인의 생각이래요. 네. 그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에코프로가 이거 지금 김효수 연구원만 쓴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BM이 네. 거의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증권사 쪽 하우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리포트가 사실상 나왔어요. 맞아요. 뭐 매도는 아니더라도 네. 그냥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실질적인 매도 리포트인 욕 거죠. 많이 먹고 있죠. 네. 근데 네. 그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이게 그 증권사에서 뭐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좀 약간 항의성 리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항의라는 거야? 그 정부인 것 같죠. 정부한테? 네, 왜냐하면 네.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증권사들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왜 경제 관련 부분에 왜 정치가 끼어드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분들이 그냥 나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항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면 사실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왜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리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항의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자기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봤겠죠. 뭐 안 좋게 봤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지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를 지킨 남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을 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장기 성장률이 꺾였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도 저는 생각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냥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2차 전지는 또 힘을 쓸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그릇 만드는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고, 예, 또 저희 내피셜인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깐 거 아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매력이 약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지금이라면 네.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좀 이제 날 좀 더워지고 이때쯤 되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벚꽃이 피면 한번 사볼 만하다. 벚꽃이 피면. 네. 들으셨죠? 벚꽃 엔딩 틀어놓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였습니다.